강정호는 새벽 4시에 울려댄 전화벨에 놀랐겠다. 어머니 최명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들려왔다. 정호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급한 일이 생겼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창백해 보였지만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잃지 않았다. 최명희는 남편이 2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으로 현재 수백억 대의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니?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골프를 치러 다니던 어머니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어머니, 그럼 치료는? 6개월이래. 길어야 1년. 명희의 목소리에는 절망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다 불러라.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게 있다. 3일 후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일대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최명희의 저택에 온 가족이 모였다. 300평 대지에 세워진 2층 양옥집은 그녀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 웅장했다. 거실 중앙에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장남 강정호 48 IT 대기업 임원이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박수진 45은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다. 차남 강정민 45 의사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의사였다. 그의 아내 윤미래 42는 재벌가 출신으로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막내딸 강정은 40,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투자에 특히 능했다. 그의 남편 이태호 43는 대형 건설회사 상무로 어머니의 사업과 종종 협력 관계에 있었다. 모든 자녀들이 성공한 전문직이었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 최명희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건 이미 들으셨죠? 명희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유산을 그냥 나눠주기에는 좀 아쉬워서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이요? 정민이 당황스럽게 반문했다. 네. 앞으로 6개월간 매주 여러분께 미션을 드릴 겁니다. 가장 많은 미션을 성공한 분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드리겠어요.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럼 유산 규모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명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총 120억입니다. 봉투에서 나온 재산 목록을 보고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현금 40억, 부동산 60억, 주식 및 사업체 지분 20억.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명희가 잠시 멈췄다가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첫 번째 미션을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요? 정호가 놀랐다. 첫 번째 미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간은 10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미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격적인 고백이라니. 무슨 뜻이세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거짓말, 진짜 속마음 등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깁니다. 어머니, 이건 좀. 정호가 말하려 했지만 명희가 손으로 제지했다. 시작합니다. 정호부터.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거실이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수진이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계속해.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유산 상속세 때문에 손해가 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 말씀만 들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고. 정호의 고백이 끝나자 정민이 이어받았다. 저는 어머니 몰래 병원에서 어머니 의료 기록을 조회해봤어요. 뭐? 정은이 오빠를 노려봤다. 어머니가 정말 암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그리고 정말 6개월밖에 못 사시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결과는 명희가 냉정하게 물었다. 정말 말기였어요. 어머니. 정은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분할로 형들과 싸울 생각이었어요. 변호사인 제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형들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의 재산 때문에 정호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님보다 어머님 돈을 더 사랑해요. 미래는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시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유언장 같은 거 없이 법정 상속으로 가서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태호가 말했다. 저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어머님 몰래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명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어머니. 정호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첫 번째 승자는 태호입니다. 저요? 태호가 놀랐다. 횡령이라는 실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네요. 그 순간 정은이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횡령을 했다고. 정은아, 그게 얼마나 빼돌렸는데? 3억 정도. 정은이 비명을 질렀다. 3억이라고. 우리가 망하는 거야. 여보, 진정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 명희가 박수를 쳤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머니, 저희가. 정민이 말하려 했지만 명희가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백 게임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수진이 물었다. 명희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녹음 어플이 실행되고 있었다. 방금 전 여러분의 고백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소리쳤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이 녹음 파일을 각자 가족에게 공개할지 아니면 비밀로 할지.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문제죠.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럼 이건.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함정이었어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듣기 위한. 그럼 미션은 가짜였던 거예요? 정민이 물었다. 아니요. 미션은 진짜예요. 다만 첫 번째 미션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죠.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사실 첫 번째 미션의 진짜 목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어요. 여러분 모두 합격입니다. 합격이라고요? 태호가 당황했다. 네. 비록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요. 그 순간 수진이 일어서서 명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를 시험쥐 취급하시는 거예요? 시험쥐? 명희가 차갑게 웃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식이어야 해? 여러분이 내 앞에서는 효자, 효부 코스프레를 하고 뒤에서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하지? 정우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미 내 진심은 다 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이 물었다.
명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게임은 계속돼요. 다만 이제부터는 더욱 흥미로워질 거예요. 더욱 흥미롭다니요? 두 번째 미션을 발표하겠어요. 가족들이 긴장한 채로 명희를 바라봤다. 앞으로 일주일간 서로를 감시하세요. 누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가장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찾아내는 게 미션이에요. 서로를 감시하라고요? 정은이 반문했다.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된 비밀들을 공개하세요. 가장 많은 비밀을 파헤친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머니, 이건 정호가 말하려 했지만 명희가 엄한 표정으로 제지했다. 싫으면 게임에서 포기하세요. 대신 유산은 포기해야 하지만요. 그 순간 태호가 일어났다. 저는 포기하겠어요. 포기한다고. 정은이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이런 게임 하느니 차라리 횡령 혐의를 받는 게 나아요. 태호야, 너 지금 뭔 소리야? 정은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120억이야, 120억. 그 120억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시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그건 돈이 아니라 독이야. 태호는 명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게임에서 빠지겠어요. 좋아요. 그럼 태호 씨는 제외하고 나머지 5명만 참여하세요. 태호가 나가자 정은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 남편을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낸 건 너야. 너희 부부 문제에 내가 왜 개입해? 하지만은 무슨. 태호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너도 따라가고 싶으면 가. 정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120억이라는 유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명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밤부터 가족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지는 남편 정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비밀이 있는지, 어머니께 숨긴 게 더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정민은 아내 미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미래가 어머니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체크했다. 정은은 남편이 게임을 포기한 후로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형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을 취하며 대화 중에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호의 컴퓨터에서 어머니 사망 시 상속세 절약 방법이라는 검색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검색 날짜였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기 3개월 전이었다. 여보, 이게 뭐야? 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다그쳤다.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미리 준비해둔 거야. 미리 준비해둔 거라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기도 전에. 수진아,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부부는 크게 싸웠다. 수진은 남편의 계산적인 면에 실망했고, 정호는 아내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한편 정민은 아내 미래가 몰래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명희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 했던 것이다. 미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민이 아내의 휴대폰에서 탐정과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고 추궁했다. 나는 그냥이 뭐야? 어머니를 조사하라고 탐정을 고용한 거야? 여보,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머니가 정말 120억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럼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네. 미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 이런 이상한 게임을 하시는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보여.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 싶어서. 정은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형들에게 일부러 함정 질문을 던지며 추가 비밀을 캐내려 했다. 형, 혹시 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정은이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혹시 어머니 유산에서 빚을 제외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빚이라니, 그런 건 없어. 정말?
회사 운영하면서 어머니한테 보증받은 적도 없고. 정호가 잠시 침묵했다. 실제로 그는 5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형,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정은아, 너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거야? 신문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상속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면서 더 많은 비밀과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자, 그럼 각자 발견한 비밀들을 발표해 보세요. 명희가 여유롭게 말했다. 수진이 먼저 나섰다. 저는 정호가 어머님이 암에 걸리기 전부터 어머님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정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검색 기록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민이 이어받았다. 저는 미래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어머니를 조사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재산과 건강 상태를 몰래 알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은도 가세했다. 저는 형이 어머님께 5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유산에서 빚을 제외해야 한다는 거죠. 뭐? 정민이 놀라며 형을 바라봤다. 형, 그게 사실이야?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 확장할 때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실제 유산은 115억이네. 수진이 계산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은이 계속했다. 형수도 비밀이 있어요. 형수가 몰래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서 횡령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정호가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어머님 의료비 마련하려고. 의료비? 어머님 의료비는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데? 정민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명희가 손뼉을 쳤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민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민, 너도 비밀이 있지. 정민의 얼굴이 굳었다. 저요? 내 병원에서 불법 성형수술 해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의료진 자격 없는 사람들 고용해서 비용 절약하고 있잖아. 정민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어떡해. 나도 사립탐정 고용했거든. 너희들만 하는 줄 알았어.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머니.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놀랐지? 나도 너희들만큼 치밀해.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여기 여러분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정호의 부채 내역, 수진의 횡령, 정민의 불법 의료행위, 미래의 탐정 고용, 정은의 남편 회사에서 일어난 추가 횡령 사건들까지. 추가 횡령. 정은이 놀랐다. 태호가 3억만 빼돌린 줄 알았지. 실제로는 7억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정은이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다른 여자요? 여기 사진도 있어. 명희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사진 속의 태호는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정은이 주저앉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명희가 계속했다. 또 뭐가 있어요? 정민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정은, 너도 비밀이 있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동안 너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잖아. 정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변호사 사무소 동료랑 불륜 관계였지. 서로 속이고 사는 부부였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폭로되면서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알겠어요? 명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살았는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해요. 저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망가뜨린다고. 이미 망가져 있던 걸 드러낸 것뿐이야. 정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명희가 차갑게 웃었다. 가족이 서로 이렇게 속이고 살아. 가족이 내 죽음을 기다려. 가족이 내 재산만 바라봐. 정민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어디야. 그런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니요. 명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세 번째 미션도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세 번째 미션이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서로를 감시하고 비밀을 캐내는 동안 나는 여러분을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가족 중에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라고요? 정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20년 전 너희 아버지가 죽던 날 밤에 말이야. 순간 거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머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명희가 비웃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그녀는 노란 봉투를 열어 낡은 사진들을 꺼냈다. 사실 너희 아버지는 살해당했어. 뭐라고요? 정민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리고 범인은 이 중에 있어.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니.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희가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20년 전 사고 현장 사진이었는데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너희 아버지 차의 브레이크가 고의로 조작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아버지를 그 길로 유도했지. 그럼 경찰은 왜 사고로 처리한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돈이야. 누군가 경찰에게 돈을 줬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명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20년 전 당일 여러분의 알리바이를 조사한 거야. 서류에는 그날 밤 각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호, 너는 그날 밤 11시에 집에 없었어. 어디 갔다고 했지? 정호가 당황했다. 저는 친구들과. 친구들은 너를 못 봤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설마 제가 아버지를. 설마가 아니야. 누군가는 정말로 했어.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민, 너는 의대생이었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 제가 왜 아버지를. 아버지가 너의 의대 등록금을 끊으려고 했거든. 성적이 너무 나빠서. 정민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사실이지만. 정은, 너도 의심스러워.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잖아.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고. 정은이 떨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20년 전 그날 너는 분명히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 이웃들이 다 들었거든. 명희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다. 그것은 20년 전 아버지의 차 안에서 발견된 편지였다. 이 편지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라고 적혀 있어. 너희 아버지 필체가 아니야.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 범인을 찾아낼 거야. 어떻게요? 명희가 미소를 지었다. 네 번째 미션이야. 서로를 고발하는 거. 고발이라고요? 각자 다른 가족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를 가져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승리해. 어머니, 이건 너무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게 너무해. 그 순간 정은이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못하겠어요. 가족을 고발하라니. 그럼 포기해. 남편처럼. 하지만은 없어. 선택해. 진실을 찾을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정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좋아.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각자 증거를 가져오고. 그날 밤부터 가족들은 완전히 적이 되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호는 동생들의 20년 전 행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민이 그날 밤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정은이 아버지와 싸운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쳤다. 정민은 형과 누나의 과거를 뒤졌다. 정호가 그날 밤 사라진 이유, 정은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원한의 정도를 알아보려 했다. 정은은 형들의 당시 재정 상황을 조사했다. 혹시 아버지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지 계산해봤다. 며칠 후 정호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민이 20년 전 의대 재수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정민은 그때 아버지에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민도 정은에 대한 의심스러운 증거를 찾았다. 정은이 그 당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며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은이 그날 밤 아버지와 큰 소리로 싸웠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은은 정호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정호가 그 당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 사망 직후 정호가 큰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모두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 각자 준비한 증거를 발표해보세요. 명희가 말했다. 정호가 먼저 나섰다. 저는 정민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정민의 당시 상황과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증언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민이 반박했다. 저는 정은이 범인이라고 확신해요. 그는 정은과 아버지 사이의 심각한 갈등, 그날 밤의 큰 싸움, 그리고 정은의 법적 지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은도 가세했다. 형이 범인이에요. 경제적 동기가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녀는 정호의 빚 상황, 보험금 수령, 그리고 그날 밤의 거짓 알리바이 등을 증거로 댔다. 각자의 발표가 끝나자 거실은 3파전의 양상을 띄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며 적대시하고 있었다. 정말 흥미롭네요. 명희가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뭘 놓쳤다는 거예요? 정호가 물었다. 진짜 범인을 말이야. 그럼 누가 범인이에요? 정민이 물었다. 명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야. 뭐라고요? 모든 가족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어. 거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0년 전 너희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젊은 여자와.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이혼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아버지를. 그래. 브레이크도 내가 조작했고 그 길로 유도한 것도 나였어. 가족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의심하게 한 건. 정은이 울먹였다. 너희들이 서로를 얼마나 쉽게 배신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지. 어머니. 정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지? 너희들은 서로를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었잖아. 명희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사실 여기까지가 진짜 게임이었어. 너희들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게. 그럼 유산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아니야. 120억은 정말 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라고요? 명희가 돌아서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지난 몇 주 동안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 없겠더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호가 말했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 정은이 울부짖었다. 울지 마.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야. 그 순간 정민이 일어섰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임은 뭐였어요? 서로를 파괴하라고 시킨 거예요? 파괴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드러낸 거야.
너희들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게임 때문이라고. 그럼 게임만 끝나면 너희들이 다시 선한 사람이 될 거라고. 명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5번째 미션을 발표할게.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은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미션이야. 가장 중요한. 가족들이 긴장한 채로 명희를 바라봤다. 서로를 용서하고 진짜 가족이 되어보세요. 용서라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에게 한 모든 짓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유산은 상관없어. 그냥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민이 말했다. 형이 저를 살인자로 몰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정은도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못하겠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명희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정말 못하겠어? 네. 세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럼 정말 끝이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20억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게. 너희들 이름으로. 저희 이름으로요? 응.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뭐. 너희들은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렸는데 나는 가족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거야.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일어서서 명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희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사람은 안 바뀌어.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래도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봤어. 며칠 후 명희는 정말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언론에서는 가족보다 자선을 택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보도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은 각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 정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수진과는 결국 이혼했다. 정민은 불법 의료행위가 발각되어 의사면허를 잃었다. 미래와도 별거 상태가 되었다. 정은은 남편 태호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명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호가 찾아왔다. 어머니, 왜 왔니?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요. 명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 없는 어머니한테 무슨 볼일이야? 어머니. 정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정말 후회해요. 뭘? 그때 게임할 때 보여준 제 모습. 정말 창피하고 후회돼요. 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없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왜 그런 게임을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알겠다고. 저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인지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결과가 너무 뻔했어. 어머니 변할 수 있어요. 변한다고. 정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제가 작은 사업으로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생활비로 쓰세요. 명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거 내가 한 달 벌이 전부 아니야? 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바보야. 너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혼자 사니까. 그때 정민도 나타났다. 형, 여기 있었구나. 정민아. 정민도 작은 봉투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이것도 받아주세요. 너도? 저도 작게나마 일을 시작했어요. 의사면허는 잃었지만 의료기기 판매 일을 하고 있어요.
정은도 뒤늦게 나타났다. 오빠들, 여기 있었네요. 정은도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합심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해요. 명희가 세 자녀를 바라봤다. 너희들, 이게 또 다른 게임이야? 게임이 아니에요. 정우가 말했다. 저희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네. 어머니가 없는 1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돈을 노리는 거야?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돈은 이미 없잖아요. 모두 기부하셨는데. 그럼 뭘 원해? 어머니요.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냥 어머니가 필요해요. 명희가 잠시 침묵했다. 정말? 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명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 정말로 변한 거야? 네. 그 게임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명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돈은 정말로 없어. 괜찮아요. 정우가 말했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너희도 넉넉하지 않은데? 함께하면 돼요. 저희 셋이 힘을 합치면. 그때 갑자기 명희가 웃기 시작했다. 하하. 정말 재미있네. 어머니, 너희들 또 속았어. 네. 명희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120억 여기 그대로 있어. 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그럼 기부는? 가짜였어. 언론 플레이였지. 그럼 지금까지 마지막 테스트였어. 정말로 너희들이 변했는지 확인하려고. 정우가 어이없어 했다. 어머니, 또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통과했네. 통과했다고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를 찾아온 걸 보니 정말로 뉘우치고 있구나. 자녀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를 또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어. 너희들이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정민이 물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그럼 유산은 나눠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기.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기. 그거면 충분해요. 정은이 말했다. 정말? 네.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때 정우가 의외의 말을 했다. 어머니 사실 유산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이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았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정민도 동의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면허 잃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았어요. 명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봤다. 너희들 정말로 변했구나. 네. 어머니 덕분에요. 내 덕분. 그 게임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돈만 보면서. 명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네. 어머니, 사실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시험한 게 미안했어. 너무 잔인했나 싶어서.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였어요. 정말? 네. 저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1년 전처럼 서로를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정은이 물었다. 뭐가 궁금해? 아버지가 정말로 살해당하신 건 아니죠? 명희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어머니가 범인이라고 하신 것도 연기였지. 너희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정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어머니는 무서우신 분이에요. 무서워. 이렇게까지 정교한 게임을 짜실 줄 몰랐어요. 명희가 웃었다. 20년간 사업하면서 배운 거야.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 그럼 사립탐정도 녹음기도 다 진짜였어. 너희들을 정말로 조사했거든. 수진이 궁금해했다.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유산을 나눠주려고 했어. 그럼 언제부터? 첫 번째 미션에서 너희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부터. 너희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정말 취했죠? 취했다기보다는 솔직했지. 평소에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낸 거니까. 그래도 창피해요. 창피해하는 것부터가 성장이야. 그때 갑자기 정민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뭐가? 저희가 120억 때문에 저렇게 아우성쳤는데 막상 돈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정은도 웃었다. 맞아요. 돈이 독이었네요, 독. 그래서 내가 그 게임을 한 거야. 명희가 말했다. 돈이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려고. 정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정말로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가족? 네.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또 조건이요? 정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는 진짜 조건이야. 가족들이 긴장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식사하기. 그리고 서로의 근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비밀 없이. 비밀 없이요? 응. 그 게임을 통해서 깨달았지. 비밀이 쌓이면 가족도 남이 된다는 걸. 정민이 손을 들었다. 저 동의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솔직하게 살겠어요. 정은도 동의했다. 저도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약속해 주세요. 뭘? 더 이상 저희를 시험하지 마세요. 명희가 웃었다. 약속할게. 이제 시험은 정말로 끝이야. 그날 밤 명희는 혼자 있으면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식들의 본성이 궁금해서 시작한 게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 것 같았다. 며칠 후 명희는 변호사를 만나 정식으로 유산 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120억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각 자녀에게 25억씩, 그리고 나머지 45억은 가족 화합 기금으로 남겨두었다. 가족 화합 기금이 뭐예요? 정호가 물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화합하며 살고 있다면 매년 일정 금액씩 추가로 지급하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매년 말에 서로 평가해보는 거야. 올해 우리 가족이 정말로 화목했는지, 서로를 도우며 살았는지. 정은이 흥미로워했다. 그럼 싸우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정민이 웃었다. 어머니, 또 게임을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라 동기부여야. 너희들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런데 정말 필요할까요? 정호가 물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건망증이 심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럼 평생 이런 식으로 관리받아야 하는 건가요? 정은이 걱정했다. 10년만 해보자. 10년 동안 정말로 화목하게 지내면 그때는 모든 제약을 풀어줄게.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요. 정호가 대표로 말했다. 10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강씨 가족의 마지막 게임은 진짜 끝이 났다. 1년 후 그들은 정말로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정호는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예전처럼 돈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수진과도 재결합해서 더욱 성숙한 부부가 되었다. 정민은 의료기기 사업이 번창해서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정은은 법무사 사무실이 안정화되었고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갔다. 새로운 연애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였다. 예전처럼 의심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도왔다. 2년째 되던 해 정호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동생들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제안했다. 형, 우리가 돈 좀 빌려줄까? 정민이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괜찮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정은이 말했다. 하지만은 무슨.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서 가족기금에서 좀 쓰자. 그때 정호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3년째에는 정은이 아팠을 때 형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데려가고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4년째에는 정민의 사업이 확장될 때 형과 누나가 투자자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5년째 되던 해 명희가 진짜로 병에 걸렸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암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아무도 유산을 걱정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 걱정했다. 어머니, 최고의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정호가 말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정민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간병할게요. 아이들은 오빠들이 돌봐주실 거예요. 정은이 말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족의 모습이었다.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그 게임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서로 미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명희의 병은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되었다. 그리고 퇴원하던 날, 그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언을 했다. 10년 기다릴 것 없어. 지금 당장 모든 제약을 풀어줄게. 어머니, 너희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 되었어. 더 이상 돈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그들이 축하한 것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 어머니,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정은이 말했다. 뭐든지 물어봐.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어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실 반반이었어. 반반? 너희들이 정말로 변할지 아니면 영영 못된 채로 남을지. 그럼 만약 저희가 못 변했다면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했을 거야. 가족들이 숨을 들이켰다. 정말요? 정말이야. 못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느니 차라리 좋은 일에 쓰는 게 나으니까. 정호가 감사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너희가 스스로 잡은 기회야. 그렇게 강씨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10년 후 명희는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겠어요. 손자가 말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왜요? 돈이라는 건 사람을 쉽게 바꿔버리거든. 좋은 사람도 나쁘게 만들고 가족도 원수로 만들어. 그럼 돈이 나쁜 거예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나쁘지 않아. 다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지혜롭다고. 나도 한때는 돈에 미쳤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오직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지. 가족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어. 그럼 언제 변하셨어요? 너희 아빠, 삼촌, 이모가 변하는 걸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 내가 아이들에게 돈만 물려주고 사랑은 주지 않았다는 걸. 손자가 진지하게 물었다. 할머니, 그럼 저희에게도 그런 게임을 하실 거예요? 명희가 웃었다. 글쎄, 너희는 어떨까? 돈 앞에서 변할까? 저는 안 변할 거예요. 정말.
100억이 있다고 해도. 손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명희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언젠가 너도 시험 받을 날이 올 거야. 무슨 시험요? 인생이라는 시험.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 그렇게 해서 강씨 가족의 마지막 게임은 다음 세대에게 교훈으로 전해졌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로. 몇 년 후 명희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세 자녀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유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정호가 조사를 읽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게임은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 세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겠다고. 명희의 마지막 게임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정호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 그는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돈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갔다. 정민의 딸은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정은의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법무팀 대신 시민단체에서 일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명희의 마지막 게임은 세대를 넘어 계속 영향을 미쳤다. 돈의 진짜 의미, 가족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으로.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돈 때문에 갈등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명희의 마지막 게임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